기대의 수명 100세를 맞이한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노후 준비에 있는데요. 하지만 당신은 노후를 위해서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심각한 경제적 과제를 안겨주는데요. 물가 상승에 따라 필요한 1인당 생활비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 비용과 여가 생활비까지 고려한다면 금액은 더욱 커질 텐데요. 그럼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얼마의 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은퇴 이후 풍요로운 삶을 위한 노후 준비 재무 설계에 대한 모든 것 이웃집 고수에서 알아봅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은퇴 설계 전문가 김도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들이 참 많으세요. 그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좀 짚고 갈게요. 노후 준비라는 것은 은퇴 후에 경제적인 안정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네. 재정, 건강, 관계, 여가 등인데요. 네. 이러한 것들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4가지 중에서도 돈과 관련된 준비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죠. 예. 왜냐하면 일찍 준비할수록 부담도 적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노후 준비라는 게요. 이게 뭐 사람들한테 얘기해보면 아니 지금 쓸 돈도 부족해 죽겠는데 무슨 노후를 준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노후 준비를 만약에 늦게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아마 은퇴 후에 노후 자금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돈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 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죠. 예. 그리고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노후 생활의 질이 또 떨어지게 되겠죠. 네. 예, 원하는 삶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여행이나 취미 활동 같은 여가 생활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준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은퇴 후에 싫어도 억지로 일을 해야 되는 부담이 좀 커지겠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가족이라든지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가족의 희생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 걸까요? 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노후 생활비는 개인의 생활 방식이라든지 건강 상태 또 사는 지역 등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부부 기준에서 월 300에서 한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은퇴 후에 부부의 월 평균 생활비는 324만 원, 또 최소 생활비는 231만 원이라고 조사돼 있더라고요. 이런 통계 자료를 볼 때 부부가 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월 3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3,400도 이게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어서요. 그렇죠. 네.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노후를 위한 자금 준비는 연금 외에 또 어떤 걸 해둬야 될까요? 예,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예. 이를 위해서는 연금도 중요하고요. 그 외에 투자가 좀 필요한데 네네. 투자는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자산 증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가 부동산이 또 있다면 부동산에서 임대료 수익 같은 것이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3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해서 노후 준비는 어떤 한 가지 방법, 연금만 있으면 되느냐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수단을 조합해서 안정적인 현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연금 얘기를 조금 자세히 더 한번 해볼게요. 연금이 어떤 종류가 있고 또 뭐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은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이 노후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마 연금인데 제가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자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좀 가입할 수 있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10년 이상 납부하면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만 60세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배우자 유족연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국민연금의 장점이라면은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노령연금이 조정이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민연금은 상당히 좋은 연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퇴직하게 되면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걸 받죠. 네. 그래서 퇴직연금은 기업의 직원들이 퇴직 후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형이라 그러는데 네네. 예, 이런 걸로 평상시에는 재직 중에 운영하시다가 퇴직하시게 되면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 그러죠. 예, 그쪽으로 이체를 해서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고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연금 방식으로 받게 되면은 퇴직 소득세를 좀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개인연금에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네.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설계라는 게 결국 미래를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이라던가 뭐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거에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는 물가 상승률하고 장수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수를 리스크라고 하니까 살짝 재밌네요. 장수는 좋은 건데. 예, 좋은 거긴 한데 축복이긴 어쨌든 한데 이제 금액적으로 우리 봤을 때 예. 돈으로 따졌을 때는 네네, 예, 그렇죠. 장수가 리스크가 됩니다. 네네. 그런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국민연금 같은 종신지급형, 내가 죽는 그날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오래 살수록 의료비 부담이 이제 커지겠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손 의료보험이나 간병보험 같은 걸 미리 준비해서 네.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종잣돈이 있다면 그렇다면 노후를 위해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예, 종잣돈이 있다면 이제 노후 준비를 해서 돈을 늘려야 되는 건데요. 예, 노후 준비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투자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노후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는 안정성하고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ETF 같은 거는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네네. 그래서 주식은 기업의 성장과 배당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요. 펀드나 ETF는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시켜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투자 상품은 좀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네네.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연금, 채권, 또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분해서 투자한다면 아마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또 많은 분들 만나실 것 같은데요. 혹시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굳이 이제 꼽는다면 우리 요즘은 특히 그 현장에 나가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한다든지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보면 그 노후 준비를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하신 분들은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을 하면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분이죠. 이런 분들은 노후 준비를 잘한 사람들이고요. 네. 예, 그래서 자신에 대한 목표 설정, 소비 관리, 자산
그 자산을 갖다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산 축적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단기적인 생각으로 소비 지향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하루라도 빨리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이라도 하시라고 끝으로 예. 말씀 해주신다면요. 맞습니다. 노후 준비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해도 이제 빠르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의 여유가, 그러니까 돈의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노후 준비의 첫걸음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건강이라든지 가족 상황, 경제적인 환경 변화 등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계획을 세워야 좀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노후 자금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돈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노후 준비에서는 정서적인 안정도 좀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정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일상적인 루틴이나 사회적 역할 상실 등이 좀 생기거든요. 예, 이로 인한 이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노후 설계는 단순히 경제적 준비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준비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노후 준비는 네.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당장. 네네. 예. 두 번째는 노후 설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갖추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후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